시작은 뉴스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뉴스로. 예, 오늘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십니다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맨디쌤 조명국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입니다. 네. 그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너튜브시잖아요. 네. 예, 자존감쌤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네네. 그 인스타 같은데 보면 그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웃으면서 복수하는 방법 이런 거는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 전문 상담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이제 인턴으로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도 받고 잘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회사 생활을 잘 적응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랑 제가 많이 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알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전 금방 입사 알게 3일 만에 되죠. 알게 됐는데. 그렇죠. 보통 입사 전에 알기도 하고요. 아, OT에서 그렇죠. 알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맞아요. 저는 내가 왜 여기 있지? 입사 열흘 만에 방송사고를 내가지고 아. 예, 그때 알았어요. 아,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굉장히 거리가 멀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뭐 센스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막 듣다 보니까 멘탈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당시에 만나던 이제 여자친구분도 계셨는데 네. 저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여자친구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분께서 하시셔서 그렇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 퇴사를 결정하고 또 당시에 만나던 분이랑도 헤어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이 도대체 뭘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존감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어떻게 높여야 돼? 이런 걸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네. 자존감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울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자존감을 모르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제 이쪽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 연구하셨던 그 자존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네. 우리 투데이 잡스 3.0에서 하나씩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아까 그 남녀 사이에 전 여자친구 분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자존감의 상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낸 게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남녀 사이에 어떤 상처들을 주고받을까 할 때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좀 이제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사연을 좀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여자친구, 전 남편도 되나요? 네. 네.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직장 상사와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맨디슨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걸릴 줄 알면서 계속 뭔가를 나를 속이려고 하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 네. 그런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뉴스는 십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네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첫 번째 이슈가 세네요. 네. 이 뭐라 그럴까요? 가스라이팅?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굉장히 뻔뻔하다, 유족들의 입장에서. 고개도 한번 안 숙이고 들어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냐고 판사가 물었을 때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일단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죠. 세간을 들썩이 했던 이름, 그 이은혜. 그리고 이은혜가 쏘아올린 그 화두가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가스라이팅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점점 퍼지고 있었지만 가장 지금 전 국민의 어떤 뇌리에 박히게 했었던 사건이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앞서 검찰이 이은혜가 남편을 심리적 지배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걸 기자들이 엄청 찾아봤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가스라이팅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적이 있었나. 판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선 심리학과에서 가스라이팅을 배우셨나요? 심리학 제가 전공할 때 당시에는 이제 배우지는 않았는데 네. 최근에서야 이제 이 개념들이 좀 알려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집단이 또다시 사람이나 집단에게 은밀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는 이제 심리 조작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 조작. 네, 그래서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조종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극도의 자신감 하락, 또 네.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누적이 되면 무력감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불안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은 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고립이요? 네, 내 이야기만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차단한다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뭐 언어 폭력 같이 해갖고 자존감을 단순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밀당 같은 걸 해요. 이렇게 하다가 뭔가 내 말을 들어주게 하면 들어주면 또 거기 칭찬해주면서 그쵸, 그쵸. 점점 심리적으로 귀속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도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뭔가 물리적인 거든 뭐가 됐든 좀 폭력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사건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의심은 가는데 뭔가 이걸 좀 죄를 물을 수 있나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은혜가 하는 행동 중에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선생님 볼 때는 가스라이팅이다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이은혜 씨가 이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밀어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했던 이제 부분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윤 씨가 얘기를 한 거죠. 이은혜 씨한테 왜 물었어? 나 민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은혜가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술 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술자리를 다른 지인들과 함께 하면서 네. 계속 윤 씨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네, 있는 데서. 그래서 또 그것도 윤 씨가 힘들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내가 있잖아. 술 먹으면 제일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막대하고 괴롭히고 그래. 내가 오빠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행동들이 나온 것만 있는 거고 꽤 오랫동안 이런 가스라이팅 표현을 지속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점점 이제 윤 씨는 자기의 생각을 믿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이번에 살해당한 것으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유모 씨의 경우에는 돈도 꽤 잘 번 대기업 다니시는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뭘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거의 뭐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돈을 다 뺏을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을 지배한다? 약 먹이지 않은 이상 가능한가? 사실 심리적으로 약을 먹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네, 정도예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그렇게- 될 수 그쵸? 있을까요? 뭐 흔히 생각하는 것들은 뭐 하다못해 뭔가 좀 판단력이 너무 낮은 사람인가, 혹은 뭐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좀 멘탈이 많이 네. 낮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똑똑하고 대단한 분도 이제 가스라이팅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사랑에 빠졌다거나 뭐 이런 요인들도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는 끊임없이 이 사람이 잘못됐다. 네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합니다. 네가 잘못된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근데 네 생각은 틀렸지만 내 생각은 맞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번, 2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심리 효과 중에 환상적 진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적 진리는 뭘까요? 환상적 그게 네. 뭐냐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지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이 사람은 그게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 그래서 세뇌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세뇌? 그렇죠. 그럼 같은 거예요? 세뇌랑 사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딴 사람 얘기를 못 듣게 하면서 나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잘못된 거야 나는 맞는 거야 처음에는 뭐라는 거야? 라고 하다가 그렇죠. 조금 지나면 그런가? 그러다가 너무 오래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라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오랫동안- 말씀해 주신 사례를 들어보니까 약간 느낌이 살짝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 틀렸잖아 이게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어. 음. 그런데 어. 어쨌든 너가 술 취해서 그런 거였고 너가 여자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였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수했어, 네. 틀렸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잘 몰랐나? 네. 내가 실수했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나보다 잘 안 해. 그냥 신뢰하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것도 맞고 그렇게 이제 은밀하게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갑자기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그런 이제 카톡이 뜬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과 이제 학부모의 그런 카톡 대화였는데 네. 그 대화가 10시 한 11시쯤 갑자기 카톡을 해요. 밤에. 그럼 안 되죠. 밤이죠. 그것도 네. 안 되는데 네. 선생님 애들 이제 고3 수험생인데 여행 사진 이런 거 올려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내서 이제 이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도 저의 사생활이 있고 이런데 그렇죠. 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학부모는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또 바로 반박하고 그래도 선생님으로서는 그러서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약간 무슨 며들, 독실님이면 실며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자기 어떤 권력, 네. 권위 이런 거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태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음, 선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도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모 씨 경우에는 이은혜한테 너무 사랑을 받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요. 네. 아니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은혜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물어봤다면서요. 그런 경우는 가스라이팅 더 잘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도 이제 가스라이팅이 쉽게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계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보통 보면은 누가 더 누굴 좋아하고 네. 누가 조금 더 이제 목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랑받고 싶으니까 네. 또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화를 안 내니까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가스라이팅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험합니다. 우리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맨디 쌤, 조명국 네. 강사님, 더 사랑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더 네. 사랑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종속되고 또 약간 이제 받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연애는 쉽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 그럼 있어요. 현재 동등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완벽합니다. 완벽하군요. 지금은 동등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카메라 있습니다. 보고 눈을 똑바로 보고 네 영상 편지 한번 쓰실까요?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불러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자, 어쨌든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연인과만의 게 아니라 주로 직장 생활에 그런 게 진짜 많지 않습니까? 우선 그러니까요. 권력 관계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잘 보여야 되는 부하 직원의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 잘 될 것 같은데요. 가스라이팅이.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장은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력 관계가 되게 명확하고요. 네. 상사 입장에서는 이 하급자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다는 걸 지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권리가 있고 이제 하급자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가스라이팅이 온전히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는 진실을 섞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짝퉁 같은 거예요. 명품의 짝퉁. 그렇죠. 약간 요만큼만 이제- 다른 거지. 보고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너 이거 폰트 왜 이래? 자간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선생님 혹시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하급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싶고 또 승진과 관련돼서 이제 잘 보여야 된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가스라이팅에 쉽게 당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 마음을 주고 너무 마음을 주고 시간을 들이고. 여자친구는 헤어질 수 있어도 우리 과장님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직하지 않는 이상.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상사랑 동료랑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맞아요. 이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동료 사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료 사이에서도 이제 민감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들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데요. 제가 좀 그렇죠. 경험해 그렇죠. 봤을 아마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 본인이 낮으면서 아, 예, 그렇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상대방은 그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느끼냐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럼 이 열등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가지는 내가 가치를 높이는 거.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다른 하나는 상대방 깎아내리는 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자신 없게 만들고 뭔가 주눅들게 만들면 나랑 이 사람과의 간극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거네요. 굉장히 건설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먼데.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아무나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멘탈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의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이런 그렇죠. 거는 뭐 유전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교육인가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유전적으로? 그걸 모르겠어요. 어. 왜 그런 건가요? 뭐 유전적으로도 건강한 멘탈에 연결되는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정서적 안정성이라든가 뭐 내향성보다는 이제 외향적인 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은 조금은 더 강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피해자분들은 네.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인 경우들도 쉽게 또 가스라이팅이 희생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상황에서. 네, 뭐 쭉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가치를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 내면의 목소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 뭐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너무 좋아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일 때 가스라이팅이 잘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때는 일시적으로 더 심각하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일 수 있고 그때는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치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내 내면의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 아,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별로라고 하네. 아, 그래 맞겠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네. 하죠. 아, 네. 많아요. 대한민국 특히나. 정말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착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재된 심리는 비난받고 싶지 않다. 사랑받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은 어떤 모든 문제 해결을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바뀌면 돼. 이런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가스라이팅에 시달릴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상대방이 뭘 잘못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만 잘하면, 내가 잘하면 모든 게 참으면.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전통적인 가치 안에서는 좀 권장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거랑 좀 이렇게 맞물리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자신의 감정도 좀 숨기고 그쵸. 윗사람에 따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도 쉽게 당하게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그 거부라는 감정 있잖아요. 거절 혹은 거절. 네. 거부라는 감정은 개인에게 진화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남겨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들어요, 안 돼요 이런 네. 말을 듣는 걸 되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엄청 힘들어하고. 예.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었어요. 항상 그래야 이제 생존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그 무리에서 내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뭐죠? 생존의 위기죠. 그렇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뇌에 너 거부당하면 큰일 나. 예. 죽을 수도 있어라는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기보다는 일단 받아들여지고 싶다라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과한 감정을 표현을 해요. 엄청 슬퍼하고 네.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럼 그것은 곧 뭐냐? 너 거부할 수 있어. 너 떠날 거야. 이런 감정을 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행동을 맞춰주는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 이은혜와 그 돌아가신 분 사이에도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높아 보이죠. 예. 근데 방송국에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섭외거든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섭외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을 섭외하려고 한 100번쯤 전화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분을. 한 분은 꼭 섭외를 하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전화하실 수 있는 분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일까요? 높을 수도 있고 이제 거절에 관한 실험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제 네. 거절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네. 이제 졸업생들한테 요청하는 그런 이제 연구였는데 한 번 거절 당하면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100번이 되면 그 아픔이 줄어듭니다. 계속. 맞은데 또 맞은 것 같은데 괜찮나? 약간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좀 과한 공포증이 있을 때 그 안에 노출되는 거 그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한두 번 내가 살아볼 때 실패한 적도 없고 거절당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처음 받으면 이게 뭐야?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삶의 거절이 널려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나아질 수 있네요. 그렇죠. 거절도 익숙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거절은 우리가 이제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네. 재밌는데요. 우리가 거절을 할 때 상대방이 싫어서 거절하기만 할까요? 아니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개인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당했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개인적인 문제로 내가 당한다가 아니라 상황적인 요인이 있겠지. 그래서 거절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죠. 때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의 일환으로서 내가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너무 좋아 팬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업무상 내 가면 쓰고 이렇게 약간은 사무적인 태도를 물론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거절당하더라도 어떤 그 조직에서 나한테 준 롤 때문인 걸로 해버리면 네. 좀 마음 편하지 않나. 그런데 모든 거를 나의 진심과 진심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좀 어린아이처럼 그럼 상처도 좀 너무 쉽게 가지 않을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짤 중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럭스토어 같은 데 네. 가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하고 얼굴 하나도 안 반가워.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객님 하는데 표정을 보면 굉장히 사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거리를 두면 좀 좋지 않겠냐. 그래도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약간 감정을 좀 두고 네. 이게 나의 개인적인 뭐 어떤 요인을 다 반영하지 말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딱 깨달은 건데 만약에 어떤 고용주가 네.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표정까지도 밝게 해라라고 한다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표정은 정말 개인적인 거고 내면적인 건데 물론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밝은 표정이면 좋겠는데 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들어오면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환영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감정을 강요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노동 규약에 제대로 써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가스라이팅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까 네. 비슷한 상황들이 직장 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했어 나만 잘하면 돼라고 했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턴이었거나 아니면 신입사원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지 몰라라고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체크리스트? 네.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에서 만든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데이트 폭력 연구소도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자면 내가 혹시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건지를 네. 알아보는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6가지 질문. 네. 이 두 MC 분들도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왠지 몰라도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네, 예스. 예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넌 너무 예민해. 이게 네가 무시당하는 이유야. 비난받아도 참아야지.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너 혼자 상상한 거겠지.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세모. 예. 세모. 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한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 괜찮은 거야. 사실 괜찮아.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막대하는 걸 본 거예요, 친구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아니야,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네. 지금만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무슨 하는 일이 거죠.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렇죠. 네가 뭘 알아? 우리 네.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요건 X. 예. 네, 네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X. 예.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가서 또 비난받을 게 예상되니까 나를 계속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이 윽박 지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 X.
X. 네, 네. 마지막 그를 알기 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됐다. X. 제가 사실은 결국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검을 해봤으나 가스라이팅은 아닌 걸로. 아니, X가 너무 많은데요? X가 너무 많아요. 혹시 X가 너무 많으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 그건 그건 아니겠지만요. 아닌가요? 네. 여기서 이제 몇 개를 골랐다보다는 이제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중요하게 네.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가스라이팅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봐 만나기 전에 점검해 본다.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내가 힘들다고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 네. 너의 이 표현 때문에 나 힘들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무시를 하고 네. 그리고 너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하는 말이기도 오. 하죠. 그렇죠.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나 네. 상처받았어. 오히려 뭐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어떤 슬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보듬어 줄 생각이 없고 네. 공격할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시 지금 그게 생각이 나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는 절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해결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안 보는 거다. 네. 오. 왜냐하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하게 당했다고 하면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엄청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멀어지는 게 제일 좋고 일단 멀어지게만 되면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느낀 피해의 상당 부분을 이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맨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인이라면 헤어지는 게 제일 좋고 네, 부모님의 경우에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떠나요 하시는데 네.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거리를 둬야 네, 된다.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해라. 네, 독립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살았었는데 네. 신림동 고시촌 돈 싸다. 거기서 이제 힘겹게 사는 게 이 부모님 밑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다. 알바라도 해서 여기로 오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신림동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네. 괜찮지는 않지만 거기라도 내 몸을 누일 수 있으면 그게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다. 오. 일단 한 번도 독립해 본 적이 없으면 이걸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특히 있겠네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야 독립하는 좀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9살, 20살 되면 바로 좀 나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면 더더욱 부모님이 하는 말이 좀 순종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죠. 반대로 내가 혹시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음. 하고 있나 음. 그게 궁금하신 분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사실은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지금 딱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반대로 다르게 느꼈을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좀 깨닫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를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혹시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건가? 그런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혹시 했는지 체크해 네. 보시면 돼요. 첫 갑자기 번째는 무서워졌어요 지금. 네.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봤던지 두 번째,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거나 오. 그러니까 네가 무시당하지 네. 네가 왜 무시당하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오.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옷차림 싫다고 했잖아 입지 마라. 특히 이제 복상에 대한 제한부터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스타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입고 와? 네. 뭔가 되게 정당한 어떤 바람 같기도 한데 네. 사실은 그 옷을 입는 권한은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뭔가 내가 날 사랑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이런 말도 부모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근데 진짜로 아이가 다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도 거기다가- 전 다행히 아직까지 저런 말을 한 적은 없네요. 거기다가 다행입니다. 옷을 저는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드레스 입고 막 엘사 겨울왕국 옷 입고 가려고 한대요. 그 6살까지예요. 그럼 부모들이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옷차림 좀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부모 입장에서는 좀 1대1로 대응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아, 있겠다는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들기도 그럴 수 하네요. 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 혹시나 내가 우리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지는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게 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당당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눈치를 살피는 그런
저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사고과도 매겨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당당하고 싶은데 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당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먼저 본인이 괜찮다고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당당해지는 방법이 외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것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뭐 상을 탄다거나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칭찬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네. 항상 그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내가 나를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요인들은 더 핵심적인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예를 들면 이제 왕따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내가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이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항상 거예요. 있겠죠. 그 과도하게 친절한 경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그렇죠. 비난받기 싫어서. 그치. 내가- 사랑해주라고. 그쵸, 그쵸.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응. 위험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오. 되게 불가능한 사고방식인데 저한테 오신 분들이 정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말 한다고요? 네, 저한테. 근데 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물어보죠. 근데 본인은 그럼 모든 사람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 본인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냐고. 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독실님도 느끼지만 우리 네. 프로그램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시청자님 모두에게 그건 사랑받을 아닙니다. 수는 이렇게 없다. 예,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맨디 쌤은 어떠세요? 맨디 쌤은 언제나 당당하세요? 언제나 당당하진 않은데 제가 하는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좌절하고 힘들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가만히 그럼 안 두면 어떻게 어떡해? 운동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운동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자기를 비난하는 데 시간을 써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네네. 네. 아, 그럼 안 돼요? 그렇죠. 자기를 비난하게 하면은 본인을 믿지 못하고 본인을 믿지 못하니까 더 뭔가를 잘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게 되고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실제로 뭔가를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난만 한다고 나아가지 않는 거죠. 혹시 그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좋아진 케이스를 상담하신 분 중에 있었어요? 혹시? 상당히 많죠. 네,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네. 진짜로 빨리 좋아졌던 케이스는 이제 대부분이 그런데 과거에 부모님의 어떤 태도나 양육 태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세요. 끊임없이 얘기하시니까요. 네, 왜 그렇죠. 그래? 왜 그래? 난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제가 물건을 굉장히 잘 떨어뜨리는데 제가 그랬는데 저희 딸도 똑같은 거예요. 음.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랬지.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음. 예. 그렇죠. 이제 그분 케이스는 특히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첫째니까라는 말로 양육을 받았었어요. 첫째니까. 첫- 첫째니까 동정이 네가 같이 참아. 첫째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음. 이런 얘기를 듣고 산 거죠. 진짜 많이 듣는 얘기.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말 많이 과거에 좀 많이 했었었죠.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그분은 내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 하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첫째야! 이러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응애하고 나온 거지. 그래서 뭔가 그분에게 뭐 권리를 줬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첫째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머리에 박아 놓은 거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항상 올바라야 되고 네.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당신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그 첫째로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개념에서 벗어나시라. 본인이 세운 가치관으로 앞으로 사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씩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네요. 내가 그렇게 별로가 아니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때부터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쌤은 저 수많은 커플들도 많이 깨셨네요. 아, 그렇죠. 헤어지세요라고 했겠다. 그렇죠. 그죠? 그래야지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연애 상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오셔서 딱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너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헤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걸로 돈을 벌기 좀 어렵죠. 갑자기 신해철 씨가 생각났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해철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DJ 최초로 헤어지란 말을 대놓고 한 보통 이게 라디오 사연 오면 오빠 때문에 힘들어요. 뭐 슬픈 노래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예쁜 사랑 하세요라고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헤어져야 돼. 이런 남자 만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던 그렇죠. 예, 그런 DJ 분이었죠. 예. 때로는 이렇게 헤어질 때 상대가 바뀌어요. 이게 참 힘든 건데. 어머. 저도 이제 연애를 이제 여러 번 했지만 네. 제가 어쨌든 심리도 배우고 자존감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안 듣고 제가 헤어지게 되면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이제 네가 헤어지고- 괜찮았어 이러면 전화 오죠. 전화까지는 안 하는데 술 먹고 너랑 만날 때가 제일 좋았어 이러면 전화 온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정말 범죄적인 포식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다면 네. 나중에 또 다른 예. 어떤 좋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자, 투데이 잡스 3.0 벌써 마칠 시간인데 선생님한테 우리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듣다가 네네. 다 맞는 거야. 저번 말이 다 맞는 거야. 이러다 끝났어요. 예. 저희가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음 주까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프로그램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저는 되게 상당히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나왔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두 분의 케미도 되게 좋고 네. 저희가 하는 방식이 막 틀에 막혀서 이렇게 네. 박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즘 유튜브 같은 느낌도 들어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정말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막 10년, 30년 할 네. 거야 했는데 정말로 진심 어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시입니다. 맨디쌤 정영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